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독립과 평화를 열망한 여성 독립운동가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3월 3.1 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온 국민들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졌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각 지방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게 해왔던 길들이 그냥 무의미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9년도 3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로 지금 1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집안의 일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에게 어머니 존재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당연한 존재라고 느껴서 그런 의미하고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여학생도 그리고 청년들도 다 함께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오늘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이 강의는 한국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대구 지역의 여학생들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또는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실천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기억들을 잊고 왔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일등지상주의적인 이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지도자에게만 집중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역사에 숨겨져 있는 곳곳 구비구비 그마다 그곳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꼭 있었답니다. 자, 이 사진은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당시에 그 많은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들 얼굴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들 곳곳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름도 아직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위에서 왼쪽에서요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한국 강복군 창설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인데 군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도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 아주 순간순간 굽이치는 그 열정적인 순간들 그 속에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100년의 여성의 역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학생들이 한번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일반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별로 아는 게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순위에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떠셨어요? 이 영상은요, 사실 3.1운동 99주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3.1운동 93.1절, 그러니까 99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그 보신각 다종자로 선정이 되어져서 서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함께 갔었던 대학생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 영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100주년 때만큼 그 정도 열의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화 암살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기보다는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요즘은 더하죠. 영화 암살이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한국 어머니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여인상을 갖춘 바로 신사임당 같은 분을 우리는 큰 모델로 생각을 했었죠. 영화 암살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총을 들고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거침없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로 문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여성을 볼 때 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볼 때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단면적으로 우리가 인물들을 보고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을 어찌 보면 이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 일선에서는 교사가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새롭게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습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교육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전파하는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그 해외 쪽에 여성 독립운동가 자료 수집차 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은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흔적을 찾기 위해서 바로 현장에 딱 내리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길도 없고 수풀이 막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나 있는 이 옥수수가 키가 얼마나 큰지 제 키 한 2배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 양쪽의 옥수수를 따라서 길을 따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논두렁길 같은 길이 하나 펼쳐졌고요. 그곳을 찾아서 우리는 가서 여성 독립운동가 묘소와 그리고 기념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묘소는 여성 독립운동가하고 의로운 형제를 맺었던 중국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쓰라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썼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한국 여성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맥락을 3.1운동이 아닌 의병에까지 끌어올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병장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의병운동 25년을 했고 해외에서 15년, 그리고 해외에서 노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지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도 좀 더 길게 그 맥락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무덤, 그리고 이분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곳을 정말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중국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요. 그 외에 제가 찾아다닌 곳은 정말 아무 표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활동했던 곳을 이제 제가 다시 찾아가지 않는 한 또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흔적을, 기억을 우리는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2018년 3월 30일 날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기사인데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2018년도에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하는 유관순 열사의 부고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우리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재는 확실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고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그도 뉴욕 한복판에서 이게 기사화돼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친은 누구이고 모친은 누구이고 형제는 어떻게 되었고 왜 유관순 열사가 부각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하지 않은 채 3.1절만 되면 그냥 유관순 열사만 얘기를 하고 3.1절 노래만 불러왔던 겁니다. 사실은 유관순 열사의 집안만 보더라도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작은아버지 집에도 독립운동의 일선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유관순 열사가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도 우리네 독립운동 자체가 남성, 여성 그리고 남녀 또는 연령, 신분 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독립운동의 일선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했던 여학생이 그 앞장서서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유관순 열사뿐이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세계가 주목했던 3.1운동 그리고 세계가 주목했던 1919년도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왜 3.1운동 또 여성들이 3.1운동 당시에 이렇게 부각되어졌나 하는 부분에서는 국제적인 정세 부분을 하나 우리가 짚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먼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1919년 1월 20일 날 고종 황제가 승하하게 되면서 일제의 그 잔악한 그 속내들이 이제는 더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 황제가 승하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참담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죠. 그랬던 시기에 말이에요.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가운데는 도쿄로 유학 갔었던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28 독립선언서를 들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는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여학생들이 또다시 3.1운동에 대해서 동력이 되어져서 전국의 여성 여성들을 집결시키고 만세운동에 뛰어들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여성의 존재는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덜 부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고다 함성이 전국에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전국에서 하나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군중 속에 있었던 여성들, 또 여성들만 저는 지금 이제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만세를 외치는 여성들, 이 오른쪽에 검은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이 만세를 외치는 여성들 보고 일각에서는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여자 고등학교였던 경성여자 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바로 교복이었습니다. 그걸 입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만세를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고 또 기생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엘레강스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여학생들이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다 하는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신문물 유입과 그 다음에 개화 사상 그리고 여성의 의식 변화는 바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길에서 여성들도 스스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진에서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은 통영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기생들이 있습니다. 조선 미인보감에 보면요. 기생들에 대한 어떤 명부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생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멋지게 양장 옷을 입고 찍은 기생, 양산을 멋지게 펴들고 찍은 기생, 그리고는 그냥 한복을 입은 것 같지만 뭔가 또 새로운 뭔가 멋을 부리고 있었던 이 기생들, 그들은 신문물에 바로 근접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개화의식이 막 피어났었던 시기에 그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일선에서 접촉했었던 여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기생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했다는 것도 포착이 되어지죠. 전민족적인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 이게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였던 곳은 사실 형무소였습니다.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였고요. 1919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검거되어져 있던 숫자, 물론 각 기관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조선총독부 법무국 자료에 의하면요. 19,054명이 검찰에 송치되어졌고 7,8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도별로 검거되어졌던 숫자가 있는데요. 사실 검거되어졌던 분들만 독립운동했을까요? 만세운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검거되어졌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검거되어졌던 거고요. 사실 주도하셨던 분들인데도 검거되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록에 남지 못해서 또 선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 제가 여성만을 싹 뽑아서 한번 봤더니 여성들의 분포를 봤습니다. 여성들의 분포를 보니까 거의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의 일선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도 그러면 학생들이었을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 각 부문에 있었던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요 근래에 상영되어졌던 영화 한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컥울컥 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졌던 여수감자들의 어떤 현황과 그리고 감옥 수감되어졌던 곳을 한번 살펴보면 2.65평에 한 11명 정도가 대체적으로 수감이 되었었다는데 거의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앉아서 거의 옆에서 붙어가지고 앉아서 잘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좁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1.23평 정도 되는 데는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수감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평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갔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일본의 일제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 항거를 했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영화 한거에서는 수감되어져 있는 감방 속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졌고 그곳에서 뭔가 붕괴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더군요. 자, 바로 형무소에 수감되었었던 이들 중에서는요.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어려요. 13살, 14살, 15살, 16살 정말 너무 어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요즘 학생들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뭐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차디찬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방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뭐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한겨울 차가운 밑바닥에서 그냥 맨발로 있어야 됐던 이 학생들. 우리가 그 상황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고민하면서 써내려갔던 100년 전 오늘부터 이야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울컥해요. 왜냐하면 그 유관순 열사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수감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남긴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쓰셨던 분의 그 실제 편지를 지난번 작년에 유물조사하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비구비의 그 일상에서의 그 순간순간의 느낌들을 편지로 실제로 담아서 글을 남겼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문을 당했던 이 그 어린 그 학생들, 그래서 물을 뿌리고 옷을 벗기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문의 흔적들,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남성 여성 구분을 떠나서 이제는 역사의 한 자락에 제대로 세워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수감되어졌던 분들 중에서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어졌던 7호 감방에 아까 그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겠다 하고 나섰던 바로 신명철로 나왔는데요. 이분 본명은 신영식입니다. 그리고 호스톤 비밀결사대를 이끌었던 교사인 바로 권혜라 선생님. 그리고 기생이었던 김향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맨 밑에 그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 이해라 선생님을 제가 놔뒀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서울로 열심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아이는 지방에 놔두고 갓 돌도 안 된 아이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로 뛰어 올라가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해라 선생님에 관한 부분을 글을 쓰면서 밤에 많이 울컥거리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던 이 사진들은 이 작년에 발표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사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 그 3.1운동 당시만 지금 조명을 해봤는데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만 거의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활동은 우리 국내에서 중국, 그리고 만주, 러시아, 미주 지역 일대까지 이분들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넓었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LA,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서서 멕시코, 쿠바까지도 넘어가는 이 전반적인 그 테두리 속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갔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을까요? 사실은 그 가운데는요, 유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진 신부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또 함께 미주 지역으로 갔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요, 보면 제가 만난 이분을 소개할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바로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의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현재 생존에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특히 1919년 3.1운동 발생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또 꾸려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도사나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로 넘어간 다음에는 세 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월급에서 얼마를 떼서 독립자금으로 내놓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진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멋지게 정장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가운데 있는 이분은요, 아주 멋지게 정장을 갖추고요. 그리고 또각거리는 구두도 신고, 그리고 양산을 딱 멋지게 들고 있고, 모자도 굉장히 멋져요. 바로 이분이 덕성여대 설립자인 차미리사 여사입니다. 이 차미리사 선생님은 바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주 지역을 갔을 때도 그렇고요. 미주 지역을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주 지역을 갔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이 묘소입니다. 바로 이 사진들은 현장에서 찍은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한인들, 그들의 바로 묘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놀라운 이 표지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묘비 한가운데 본인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묘비석에 박혀 있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먼 이국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인이다 라고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외쳤던 그분들, 예.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비석으로나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왔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의 여성 단체들, 이분들 독립 자금을 알알이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나 국내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많은 여성 단체들의 모습이 사진에 있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잘 알려졌다시피 상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임시정부가 꾸려지고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충칭으로 여러 군데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성도 똑같이 남성들과 같이 함께 있었는데 단순하게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을 뒷바라지하는 역할 부분부터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길을 자처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단체를 꾸려서 나중에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여기 그 가운데 밑에 사진에 보면은요, 반가운 분이 있을 거예요. 대구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분, 5분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계시는 이 안경 쓰신 분, 이분 바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선생님입니다. 권기옥 선생님은 바로 그 이상화 선생님의 그 형제시죠. 이상정 선생님하고 혼인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이상정 선생님 대구 출신이시죠. 네. 자, 상해 임정 쪽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활약, 그리고 여성들이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엄마이지만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단체의 어떤 수장이 되기도 했던 이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 어머니의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 많은 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저도 어찌 보면 100%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의 그 치열했던 역사 속에 분명히 여성도 존재했고 우리 한국 어머니도 우리 한국 여성들도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었고 함께 뛰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